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직무 중심으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유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공계 친구들이 꼭 봐야 될 시간이에요. 바로 이공계 핵심 직무하고 그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공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영역들이 뭐가 있냐, 크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뽑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생산 관련된 직군이죠. 자, 보통 생산 관련된 직군에는 생산, 제조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생산관리, 생산기술, 설비기술, 품질 이런 직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산, 제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조립하는 업무를 하느냐? 아니죠. 그걸 다 협력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외주업체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생산이에요. 그건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연구개발이죠. 그래서 개발, 설계 직무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 쪽에는 하드웨어 개발 쪽,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구 설계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나는 전공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4.5점 만점 기준에 3점 초반이야. 아니면 3점이 안 돼. 근데 나는 어학을 좀 해. 영어를 뭐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 레벨 7 정도 갖고 있어. 회화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어. 그러면 기술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보통 CS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 ICT, 삼성 SDS나 LG CNS라든지 그런 ICT 업종들이 또 거기서 하는, 그 다음에 뭐 건축가라든지 토목 쪽에 그런 건설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기술직이 있는데, 자, 공기업 기술직, 그 기술직 업무들은 대부분이 설비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공기업들이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가 됐던 석유공사가 됐던 실제로 이 사기업의 설비기술직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어떤 직무를 가든 간에 이공계 지원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팀 프로젝트 많이 수행하세요. 물론 그 전에 학점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따 뒷부분에 학점 얘기 다시 해드릴 건데, 학점이 높든 낮든 간에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내가 기계공학과라면 기계공학과 친구들끼리만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이공계 전공자들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공모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죠. 그 다음에 인턴이나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공계가 머릿속으로 이론적 로직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실제로 꼭 저 현장 실습이나 뭐 할 때 꼭 랩실에서 일 안 했어도 연구개발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현장 실습 많이 하시고요. 자, 이제 학점 얘기를 할게요. 연구개발 설계 쪽 지원하려면 학점 4점대 이상은 만들어 놓으세요. 학교 레벨 상관없이 학점 4점대 이상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생산 기술 쪽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3.7, 8 이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계과라면 CAD 무조건 갖고 계시고요. 일반 기계기사 갖고 계시고요. 학점이 3.5 전후다. 제조팀 또는 품질 이런 쪽을 지원하세요. 근데 그 아래다. 그랬을 때는 생산팀. 그냥 예를 들어서 제조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산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팀은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영어를 좀 한다. 기술 영업이나 구매 이쪽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생산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안 뽑습니다. 다만 생산 기술은 뽑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 아니면은 품질, 특히 화학과는 품질, 화학과 여성이 제일 많이 유리한 데가 품질이에요. 뒤에 뭐 제약 품질도 대가 다르겠지만 제약 품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 쪽 학점이 좀 높다. 여성분들 많이 갑니다. 개발, 설계 쪽. 그리고 영어 잘하면 구매라든지 기술 영업,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이쪽을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뽑는 거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생산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조립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포엠이라고 하는데요. 맨, 머테리얼, 머신, 메소드예요. 맨, 작업자는 생산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공정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진두지휘해서 관리하는 거죠. 머테리얼, 이거는 구매, 자재팀에서 자재 재고 관리를 하고 생산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머신, 이거는 설비팀에서 전체적인 각 장비들 또는 회사 전체에 대한 그 공장의 설비들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생산 방법이죠. 생산 공정 방법, 공정 기술. 말 그대로 공정 기술팀, 생산 기술팀, 플랜트 기술팀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팀, 제조팀 같은 얘기고요. 여기는 각 공정 단계별로 직접 제조 현장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라인 운영상에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생산 기술에서 만든 신기술들을 라인에서 적용한 다음에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품질 부서라든지 개발 부서라든지 생산 기술 부서라든지 설비 부서에 전달해 주고요. 협력 외주업체들, 조립 인력들을 관리하고요. 일별로, 주차별로, 월별로 생산 목표, 생산 관리에서 짠 생산 목표 대비 생산 실적 이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적인 지식과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생산 라인에서 제조 조립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고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관리 감독 역량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는요, 보통 일반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보다도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뽑죠. 무슨 얘기냐? 생산 관리는요, 영업에서 들어온 수주 물량을 생산에 반영시키는 중간에 SCM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요. 생산 공급 쪽에 있는 개발, 구매, 품질, 생산 기술, 설비 이런 모든 부서들의 코디네이터 역할도 합니다. 생산 계획을 짤 때부터 자재 현황이라든지 즉 포엠을 보고 짜겠죠. 작업자 현황, 자재 현황, 설비 현황, 생산 공법, 생산 가용량을 보고 생산 목표를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생산팀이 그걸 달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CM 프로세스, 공급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엑셀 잘해야 돼요. 왜? 매일같이 생산 일보, 매주 생산 주보, 매월 월변 생산 계획 대비 목표 실적 엑셀로 데이터를 뽑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MES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엑셀을 작업해서 차질 원인 분석하고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는 SCM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은 뭐냐? 개발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시피 같은 커피, 믹스 커피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이게 제일 맛있어. 그게 한 잔 탈 때는 딱 물량 조절까지 해서 딱 맛있게 탈 수 있지만 이거를 수십만 잔을 타야 되잖아. 똑같이 타야 되잖아. 개발에서는 설탕 2스푼, 커피 2스푼, 스프림 1스푼을 넣는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똑같은 일정 비율로 양산할 수 있게끔 생산 기술에서는 생산 라인을 또는 생산 전체적인 공법을 조율하는 게 바로 생산 기술이에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선행 생산 기술, 생산하기 전에 개발하고 먼저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라인을 세팅하고 작업자들 배치하고 먼저 작업 표준 시간,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LOB, 메모하세요. LOB, 라인 오브 밸런스. 요거를 정리하는 게 바로 생산 기술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양산,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는 거. 즉 생산 현장에서의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가 제일 많이 갑니다. 왜? 생산 설비가 기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 전자, 화공, 재료 이런 데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산 기술은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이나 비용 같은 로스를 줄일 수 있을까? 즉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개발부서 다음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딱 메모하세요. 원가가 세는 곳에 사이렌을 울려라. 또는 효율적인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책을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서 보세요. 일반 서점에서는 이미 절판됐지만 학교 도서관 또는 알라딘 중고서점 가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이고 요거 읽어보면 제조 원가 이런 거에 대해 잘 나와 있고 하루면 읽습니다. 그리고 난 이런 책 읽으면서 생산기술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로스를 줄이고자 익혀왔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배워두시고 기계과가 됐든 전자과가 됐든 화공과가 됐든 CAD를 다룰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하죠. 왜? 설비 배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설비 기술은 회사 내에 그 공장 내에 있는 전체적인 설비들을 다 관리하는 공무직하고 반도체 같이 특정 장비 하나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설비 엔지니어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모니터링이 잘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는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딱 시간 되면 라인 돌아다니면서 장비 체크하고 또 사전 예방 점검하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119 구급대원처럼 제일 먼저 현장에 튀어나가서 조치하는 거. 빠릿빠릿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뽑는 반도체 설비 엔진을 보게 되면 PM과 BM 업무를 하죠. 프리벤터티브 메인트런스, 즉 예방 점검하는 거하고 브레이크 메인트런스, 문제 터졌을 때 119 구급대원처럼 뛰쳐나가서 하는 거. 그게 핵심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설비 엔지니어, 공기업에서 하는 설비직하고 거의 그대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기계 설비직, 화공 설비직, 전기 설비직. 다만 내가 다루는 게 한전 가게 되면은 지중 설비를 다루는 거고, 수장 공사 가게 되면 댐에 있는 설비 다루러 가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장 중심,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항상 5분 대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거,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팀 플레이,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잘 나와야 됩니다. 특히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는
탈대 공정, 특히 제일 많이 뽑는 포토 공정이나 식각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설비 엔지니어들 많이 뽑고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공계 직무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것들은 다뤄봤고, 사실 직무 하나당 1시간씩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짧았죠.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직무에 대해서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